자, 오늘도 수학을 인강을 찍으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있죠. 우선은 오늘 74페이지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웁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앞서 우리 어저께까지 풀었던 거 있죠. 질문을 하나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한 장을 거꾸로 넘기면 73페이지를 펴보세요. 했나요? 거기에 유제 3번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4단계를 쓰는 거 우리 전 시간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지수 정해볼게요. 어느 물건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문제는 원가가 얼마 이상입니까? 물어봤어요. 가격은 총 3개가 있죠. 원가, 정가, 할인가. 각각 이익은 누구에서 누굴 빼냐에 따라서 이익이 만들어집니다. 예제 3번에서 많이 했었죠. 자, 유제 3번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미지수 정하기 뭐라고 쓸 거예요? 원가를 x1이라 하자. 원가를 물어봤으니까요. 두 번째, 식은 총 3가지가 있죠. 아직 이 연립방정식을 배우지 않아서 1차 부등식 세우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어요. 정가를 만들었어요. 세일을 했는데 1,000원만 깎아줘요. 할인가. 자, 여기 보세요. 원가에다가 여기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원가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20%,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됩니다. 자, 얘는 원가고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이익 창출인데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정가가 돼요. 이게 1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1.2x 얘가 정가입니다. 정가에서 할인을 했으니까 1,000원을 할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할인값입니다.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저는 여기 써주겠습니다. 할인값. 그냥 일률적으로 몇 프로 깎아준 게 아니라 그냥 1,000원만 다 일률적으로 다 단편적으로 다 깎아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건 이익을 풀어야 되죠. 할인값에서 누굴 빼야 될까요? 원가를 빼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인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베네핏 이익입니다. 이게요. 됐나요? 이 이익이란 아이가 원가의 몇 %가 발생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만든 사람은요, 아무리 못 받아도 10%의 이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이상이 나요. 자, 1차 부등식 세우기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 1차 부등식 풀기. 자, 여기하고 여기 계산하고 0.2죠? 얘가 넘어오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푸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0.1이고요. 1,000원이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식 세우기가 어려우면 계산은 쉽고요. 식이 세우기 쉬우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셨죠? 자, 양변에 10만 곱하면 되겠네요. 10은 양수니까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 이상일까요? 10,000원 이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10,000원 이상입니다. 됐나요? 여기가 3단계고요. 4단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확인하기. 그 타이틀 달아주세요. 요 식에다가 10,000원을 넣어서 10,000원을 넣어서 왼쪽이 오른쪽 이상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우선 넣어볼까요? 우선 얘하고 얘하고 계산한 게 0.2니까요 0.2에다가 10,000원을 넣어볼까요? 자,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암산하면 안 됩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아, 나는 검사를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x에다가 10,000원만 넣는 겁니다. 최저가 10,000원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00원. 1,000원 남네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남습니까? 또 1,000원 남죠? 같죠? 여기. 그래서 얘는 주어진 x는 미식을 만족한다는 멘트를 쓰시고요. 최종 정답. 이 4개에 대한 최종 정답 뭐라고 쓰면 됩니까? 첫 번째에 썼던 여기에다가 분만 넣으면 됩니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원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3번이었네요. 자, 이 화면은 중지시켜 놓고요. 집에 가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진도 나가야 돼서요. 74페이지 피면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기초만 하고요. 내일까지 숙제를 미리 내면 한 장 넘기면 7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미리 숙제 좀 먼저 얘기할게요. 질문해주세요. 다시 거꾸로 돌아왔고요. 74, 75. 절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내용 정리를 보면요. 선생님이 먼저 내용 정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써 있어서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 먼저 풀고 나서 거꾸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생님이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썼네요. 미지수는 반드시 2개입니다. x, y. 그리고 차수가 각각 얼마죠? 1차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길게 부릅니다. 제목을. 알겠죠? 그랬을 때 x값도 있을 거고 y값도 있어요. x값도 있고 y값을 어떻게 쓰냐면요. 소가로로 이렇게 씁니다. 얘가 답이 하나예요. 이거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xy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거죠. 자, 표가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3이 더 크잖아요. 개수가 큰 쪽을 먼저 기준을 삼아서 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에다 먼저 1을 넣으면 3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죠? 10이 돼야 되니까 y는 5 이렇게 해서요. 요게 답이 하나입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답. 이걸 해라고 하는데요. 얘가 해가 이거 답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볼게요. 자연수니까요. 책엔 표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순서쌍을 쓰겠습니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2를 넣으면 얘가 6이니까요. 얘는 7이 돼야 되죠. 그럼 7이 되려면 얘는 2분의 7이 돼야 됩니다. 얘가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답입니다. 답인데 누구만 자연수만 찾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책은 자연수만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3을 넣어볼까요? 3을 넣어보면 3, 3은 9에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이쪽 자리는 2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으면 4, 3, 12 얘가 1이 돼야 되겠대. 여기가 2분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답인데 여기에서는 답이 안 됩니다. 왜요? 자연수만 5를 넣어볼게요. 5, 3, 15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1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도 답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순서상의 답 해를 자연수만 쓰세요. 그러면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냐면요. 1,5 얘가 답이 하나입니다. 콤마 얼마 3,2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내용 정리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세 개가 써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해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지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75페이지예요. 제목을 4개가 써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하나 들어서 다른 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x 더하기 y는 6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하나를 썼고요.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4x 더하기 y는 18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하나 더 썼어요. 두 개를 이렇게 가로로 중가로를 길게 써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이다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구했던 자연수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이 두 개의 답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럼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세요. 얘도 따로 구하고 얘도 따로 구하세요.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된 답이 있죠. 그 답이 이 연립 방정식의 답 또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될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다시 계속 보세요. 자, 보면은요, 얘가 자연수냐, 얘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 구해야 되는데, 다 구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하에 선생님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요,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1,5 더해서 6만 되면 되니까요. 2,4 더해서 6만 되면 되니까요. 3,3 4,2 5,1 얘만 있겠나요? 0,6 얘만 있습니까? 음수도도 있고요. 엄청 많죠? 또 얘네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1 해도 6이 돼요. 얘네들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썼다고 얘기했죠? 개수가 큰 쪽을 먼저 기준으로 치는 겁니다. 아셨죠? 보세요. 1을 넣어보면 4니까 이쪽은 얼마죠? 16 2를 넣어보면 10 3을 넣어보면 얼마죠? 4, 3, 10이니까 6 4를 넣어보면 얼마죠? 2 5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있겠나요? 엄청 많죠. 또 요거 사이에 분수들도 엄청 많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연수라는 말 전제하에서 풀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러면 정답은 다 자연수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닌데 우선 여기에서는 자연수만 쳐볼게요. 그러면 눈에 보면 알겠지만 눈에 뭐가 보일까요? 4,2, 4,2 여기 보여요. 요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된 게요. 오늘 연립방정식을 처음 볼 텐데요.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를 묶어놓고 그들끼리 따로따로 다 구해서 공통된다. 식이 두 개면 두 개 공통된 거, 식이 세 개면 세 개가 공통된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오늘 처음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자연수만 찾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수만 찾으라면 자연수만 써주고요. 정수에서 찾아봐라 그럼 정수도 써주고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식도 봐야 되지만 해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꼭 확인하세요. 됐습니까? 자, 75페이지 보고 있죠? 내용 정리 먼저 볼게요. 어리라고 꼭 써야 됩니다. 니네 처음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푼다 라고 해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y는 5 점점점 기억 2x 더하기 y는 8 점점점 니을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묶어놨죠. 우리 친구들 이거를 연립방정식이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x, y가 자연수일 때라는 이런 조건이 꼭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답을 찾아보는 게 이것을 하는 게임의 종류입니다. 밑에 3번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볼까요?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는 답이요. 솔루션이 이렇게 된대요. 얘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를요 이렇게 해서 묶어서 머리끈 묶듯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1,3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되는 걸 찾아주세요 하면 그냥 대입해보면 돼요. 자, 지금 3번 풀고 있습니다. 하나만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과연 이 1,3은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둘 다 넣어봐야 됩니다. 둘 다 답이 되면 됩니다. 둘 다 답이 되죠? 그럼 얘는 이 방정식의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되죠?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부를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연립자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부르는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가 핵심 유형 익히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8번, 1번부터 8번에서 총 16문제가 있는데요. 얘는 먼저 숙제를 먼저 내볼게요. 내일 바로 질문을 하면 풀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만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걸 만납니다.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건 확실해요. 그럼 과연 얘가 1차 방정식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1차가 아닙니다. 자, 얘는요 변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변수 두 개는 맞지만 수학에서는요 얘를 한꺼번에 불러요. 이거의 차수는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서 얘는 2차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아셨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건 확실하지만 2차 방정식입니다. x, y에 대한. 아셨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걸 하기 때문에 약간만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욕심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77페이지까지 꼭 숙제를 해주고요. 내일 선생님이 다시 풀어줄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세요. 안녕. 내일 봐요. 뿅.